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가 장석호 호필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동 저자로서 팽도리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팽도리 네. 같은 경우는 책에서 그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결국 요번 가을 불장 때 2억은 최소 확정이다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좀 장석호님은 좀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책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1억부터 3억이라고 제가 예상은 해놨는데 1억은 이미 돌파했으니까 도달했다고 보고 일단 네, 다음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한 1억 5천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 1억 5천을 무난하게 넘으면 2억까지는 한번 도전을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되는데, 네, 다만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들이 아직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게 남아 있는데, 음, 뭐 물가가 너무 크게 올라갔고 금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은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 가격을 회복하게끔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시나리오 있잖아요. 최악의 새로운 사이클. 네, 그런 가능성만 빼면은 그래도 2억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펜도리님께서 너무 2억을 확신하고 얘기하셔서 내가 너무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나? 이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펜도리님 논리에 의하면 어쨌든 현물 ETF를 처음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 있는 수익률을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2억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음.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또 어떤 이제 저자분들은 요번 사이클은 다르다, 슈퍼 사이클이다. 이게 여러 금리 인하도 겹치고 여러 가지 ETF 같은 호재도 있고 반감기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2억은 조금 보수적이지 않냐, 뭐 한 3억, 뭐 많으면 5억까지 열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 외국의 유명 비트코인 가격 잘 예측했던 분들 보면은 뭐 26만 달러니 뭐 30만 달러니 이런 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2억 이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데 금리를 그렇게 하면 팍팍 떨어뜨려야 되고 음, 모든 게 이제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어쨌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금리가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불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아,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뭐 1위 기업인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넘어가면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때 음, 되면 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이 뭔데 음, 미국 주식 시총 1위를 넘어서 더 올라간다고? 물론 음, 저는 뭐 디지털 금으로 비유해갖고 금 시총을 네, 따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번 네, 사이클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 아까 음,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뭐 비트코인이 3억을 넘어서 5억을 한 번에 가고 뭐 10억까지 음, 간다라는 거는 좀 어렵고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최고점 기준으로 몇 번,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는지를 제가 책에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과거에는 음, 얼마만큼 올라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 최고점 돌파해서 50%에서 한 200% 정도 생각을 음, 해서, 한, 그렇게 따지면 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보면은 20만 달러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만약에 끼고, 환율까지 좀 올라주면은 3억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으로 제가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3억도 2억도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3억은 조금 운이 많이 따랐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 조성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솔직히 3억을 예측을 한 게 2억까지 예측을 하면 항상 제가 지난 상승장 때 1억까지 예측을 했는데 8천만 원까지밖에 안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억 예측하면 한 2억 조금 넘지 않을까라는 음,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서 3억이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말씀해주신 그 비트코인에 남아있는 불확실성, 그 앞으로 제3의 네. 시나리오,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 2억까지 가지 못하고 가격이 무너지는 네. 그런 가능성의 시나리오는 좀 어떤 것들이 이제 악재가 발현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폭락이 되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비트코인 ETF가 됐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전통 금융시장이랑 이제 연관된 자산이라는 걸 검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충격이 와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정말 심하게 전쟁이 심각하게 나거나 음, 이렇게 하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근데 리스크는 아직 발생 확률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작가님, 그럼 또 이제 그 책에서 지금 같은 뭐 조정기 혹은 뭐 이렇게 하락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조정기에 꼭 지켜야 하는 것,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야 다 내가 이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경험이다. 그래서 노하우를 풀어주셨는데요. 좀 어떤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은 본격적인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본인의 판단에서 진짜 하락이 시작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20, 30%의 손절도 하고 아예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은 아까 저희 차트 계속 봤잖아요. 네, 지금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오히려 막 공포의 불안한 심리에 오히려 손절을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상승장 왔을 때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이렇게 팔거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이 너무 못 버티겠는데 무조건 팔지 음, 말라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면 그냥 오히려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음,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손절했다가 만약에 갑자기 내가 팔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음,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승장을 만나게 되면은 네, 정말 상승장 때는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공포가 잠깐 오더라도 시간이 한 막 1년 동안 기다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 회복하는데 길어도 3개월이거든요. 음. 짧으면 보통 한 달 안에서 2달 정도면 회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가님 책에 관해서 그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에 관해서 음. 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 네. 책의 구절을 제가 오늘 주제에 맞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직접. 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비트코인을 위주로 투자했던 모든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러나 나는 ICO의 자금 대부분을 투자했고, 비트코인은 소액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투자금이 낮기 때문에 100배 상승할 코인을 찾아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음, 하지만 이러한 알트코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선정했다 하더라도 상승장까지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어, 요거를 딱 보면은 약간 저의 코리니 시절도 생각이 나고 네. 약간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항상 제가 비트코인 응대 책방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비트 먼저 투자하고 알트는 나중에 투자하자라고 네. 하는데 제가 실제로 돈을 다 날리고 비트는 거의 없었고 저도 알트로 돈을 벌어서 복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네. 알트 위주로 먼저 투자를 했었는데 비트코인 상승했는데도 크게 계좌가 변함이 없었고 어, 오히려 손실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을 좀 지나고 나서야 급격하게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제가 사계절 차트에도 보다시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야지 알트코인 상승장이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고 시간이 지나야 알트 본격적인 장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알트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면 전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한 몇 개월 더 기다려야 음.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그 149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음. 네. 네, 그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해서 최고점을 갱신했는데 그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알트코인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셨던 거잖아요. ICO에 대해서 되게 큰 기대를 하시고 과거에. 네. 그러면은 지금 밑에 보면은 과거에 내가 원망스러웠다. 비트코인에 최소 50%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투자자들의 조언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최소 50% 이상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투자자들의 조언이 있었던 건가요? 원래 항상 저희 투자의 원칙은 비트코인은 최소 50%는 갖고 투자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음, 진정한 투자자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50%도 되게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비트 저는 비중은 거의 50밖에 안 90%, 되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90% 이상 투자하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 그래도 음, 암만 내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지. 네, 비트코인이 여기서 두 배를 가면은 저희가 원금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트코인이 다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이런, 코인을 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작가님은 지금 비트코인을 뭐, 매수할 거면 권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을 권하시는지, 알트를 권하시는 건지, 좀 지금 시점에 어떤 게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일까요? 어, 그냥 방송용으로는 원래 비트코인만 투자라고 하고 싶은데 네, 솔직한 심정으로는 비트코인을 이미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더나 알트코인 이자로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최소 30%에서 50%, 음, 이더리움이라도 최소 50%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트 이더는 아예 없으시면은 항상 50% 이상은 갖고 있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비트랑 이더가 충분히 네,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하락 때 좀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중요한 점은 알트코인이 모든 코인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알트코인이 과연 진짜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는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도박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네. 조금 만약에 내가 너무 그런 알트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비트나 이더 한 5대5 정도로 나눠서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비트코인만큼은 안정성은 아니지만 알트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고 비트보다는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다음에 수익을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식이 뭐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약간 이제 이더리움이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 저는 비트코인이랑 동급으로 취급을 할 건데 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살짝 위험하지만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자산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책에서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로 이더리움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 이더리움이 지금 5월에 그 미국에서 현물 ETF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는 좀 이더리움 ETF 5월에 승인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거의 지금 확률이 20% 미만이에요. 투표 지금 확률이 될 어,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20% 이하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8월에 블랙록 ETF 마감이거든요. 네. 그때는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어, 때문에 만약에 5월에 예상대로 승인이 안 되면 하락이 좀 올 수 있거든요, 세게. 그럼 네. 그때가 한번 매수 타이밍이고, 만약에 크게 하락이 안 하더라도 그때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을 매수를 할 거면 지금보다는 5월 ETF 승인이 좀 부결되고 났을 때 좀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일단 어쨌든 계속 분할로 강조하는 게 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내가 무조건 떨어질 거라는 100%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음, 분들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고, 난 그거 잘 모르겠고 그냥 조금씩 사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사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음, 있습니다. 다만 분할로 좀 대신에 사야 이제 되는. 분할로 길게. 음.
그러면은 이제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길게 짧게 내 기준이 없다. 하고 뭐 며칠 동안 나눠서 아, 해야 네. 되는 거냐, 뭐 몇 개월이냐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사실 거면 6월 초까지, 초에서 중순까지 보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길면 길다라고 보는데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저 30%를 현금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음, 그거 자금 중에 다는 아니고 한 일부만 한 6월 중순 전까지는, 초에서 중순 전까지는 아마 일부 알트코인들이랑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나눠서 조금 살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초보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작가님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깨달아 가시는 분 중에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만 사는 걸 좀 권하실까요? 이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 처음 사본다, 암호화폐. 일단은 저희 웅달님께서 계속 분할로 세이빙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사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내가 조금 욕심의 수익률을 보고 싶다. 네. 그러면 한 비트 7, 리더 3 음, 이 정도 7대3 비율로 하고, 만약에 조금 더 위험함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뭐 6, 이더리움 3, 1은 알트코인 이런 음, 식으로 해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일단 비트 이더로 먼저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충분히 올라가고 나서 알트코인 해도 충분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난 걸 가지고 알트코인을 투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이더로 조금 먼저 해보고 거기서 이익금 가지고 알트코인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그 끝으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뭐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는 책은 말 그대로 저희가 두 명의 투자자인 저랑 팽돌이 님이 그 코리니 시절부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각 챕터에 이제 기본적인 전략도 들어가 있고, 그 전략 끝에는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총 27개인데 각 챕터마다 그 상황에 맞는 그 꼭 하락장대 경험, 상승장대 경험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음, 비중 균형 있게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정말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 주변에서도 많이 받는 피드백이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재미있고 쉽게 음, 읽혔다라는 정도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원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방향성이 흘러가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4년 주기 사이클은 저도 지금도 많이 참고하면서 매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니라 항상 과거의 패턴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리고 고래 동공부라는 그 웅달님 운영하시는 커뮤니티에서도 또 5월에 또 특강이 좀 예정되어 있다는데 며칠 날 하시는지요? 저는 5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엔 코인 얘기도 코인 얘기인데 제가 하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 특히 또 여기 동굴의 공부에서는 코인 공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독서도 하고 자기 개발도 같이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또 메인 특기 중에 하나가 독서랑 자기 개발이거든요. 음, 저는 책을 한 권도 안 읽다가 비트코인 때문에 망해갖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아, 짧은 기간에 책을 쓰게까지 됐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저의 한 노하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동굴의 공부에서도 라이브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때 직접적으로 Q&A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음, 그때 한번 질문도 궁금하셨던 거 직접 물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좀 웅달님이나 거의 성경기 대표님이 정말 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회원분들한테 어쨌든 이렇게 힘든 하락장이 오면은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영상도 자주 찍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상의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필님 그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